그러니까 반미를 하든지 반일을 하든지 먼저 쉬운 데부터 해라. 그게 김일성의 남반부 혁명 이론이요. 그리고 10계명이 있어. 네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려라.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런 논란도 좀 국힘 당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힘 당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 일각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관계 단절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이지요. 왜 그 말을 할까? 그 말하는 사람이 좀 수상해요. 군대로 말하면 스파이 아닌가? 응? 적진을 유리하게 하는 그 나쁜 분자가 아닌가? 그런 말하는 사람은 내가 상식 의심스러워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계엄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이 되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요? 그걸 왜 계엄령이 필요할 때에 시기가 좋았냐 나쁘냐는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계엄령 자체가 역할이 있고 나라를 염려해서 한 건데 그걸 뭐 사과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말을 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도 다 표를 모아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탄핵됐다는 자체가 무리수를 둔 거니까. 그것을 한 것이 이제 올바른 판단이었냐 잘못된 판단이었냐 뭐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100% 다 옳은 판단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탄핵될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요? 탄핵으로 몰아간 것이 상대방의 술수지요. 술수에 우리가 전 국민이 말려든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금을 했다든지 뭐 적국에 뭐 우리의 국가 기밀을 넘겼다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그러게 말이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미중 패권 전쟁이 그야말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좀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 대한민국의 선장의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성향은 지금까지 봤을 때 너무나 노골적인 친중종북이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그렇지요. 그거는 이만큼 발전한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의 발전이 대륙 세력이 있고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한 15번에 걸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격돌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 대륙 세력은 전체주의, 왕권 중심, 해양 세력은 신능, 국민 우선주의인데 15번 다 해양 세력이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대륙 세력에 줄 서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에 줄 선 거예요. 그 나라가 이만큼 발전되고 대륙 세력에 기대했던 북한은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큰 기여했는 그 자유세계와의 연대, 이걸 희생시키고 중국 친중하고 친북한다. 이거는 역사의 퇴행이지요. 그만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당을 만들어간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창립된 때가 1921년입니다. 그때에 11명이 모여서 중국 공산당을 결성했는데 제일 나이 어린 당원이 모택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1910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섰는데 그 100주년이 2021년이요.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대회를 했는데 거기 각국의 공산당 깃발이 다 섰어요. 그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었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전 세계 공산당 깃발 쫙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그 끼어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더불어 공산당이냐 뭐이냐 이런 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도록 나도 이제 설교하니까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걸 과감하게 홍보를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매스컴이 다른 편에 가 있으니까 한계는 있지만 유튜브도 있고 뭐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국민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알게 해야 되는 여당이 알게 하지 않은 거는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하다가 오히려 지금 휘말려 드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자유진영을 지키는데 미국과 협력을 해주길 바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잘한 업적의 두 가지인데 네. 첫째가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한 겁니다. 한미일 관계. 그게 최고의 업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국가 세일즈맨 1호다 하고 세계 다니면서 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애쓴 거. 그 이번에 김문수도 후보로 당선된 뒤에 첫 발언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약자를 챙기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위한 얘기 이런 거는 김문수가 아주 멋지게 얘기했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거 멋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국회니 대학이니 교회까지 세계 수준에 뒤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준에 앞서 있는 건 두 분야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이고 전문 엔지니어, 연구, 과학, 기술 연구요. 이 두 단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죽이고 뭐 이재용 삼성 대표를 계속 징역 살게 하고 재판하는 거는 국력 낭비지요. 그러면 이재용이 뭐 삼성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벌금을 매겨가지고 그걸 국고 수입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걸 감옥 살린다는 거. 그 이재용이 감옥 들어가니까 일본 소니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실제입니다. 응? 자, 우리 이제 삼성 따라 잡겠다. 이재용 감옥에 있을 동안에 우리 잘하자. 축제 벌렸어요. 대만도 덕봤죠.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계속 간첩단 사건에서 밝혀지는 게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지령을 보낸 것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좀 자꾸 이제 한일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득세하는 것 같은. 1964년인가 김일성이 어록이 있어요. 전국의 세포, 당 세포 3,000명을 모아놓고 김일성이 강의한 것 중에 유명한 각근 이론. 남조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갓세 두 끈이 있다. 미국이란 끈과 일본이란 끈이다. 그러니까 두 끈 중에 하나를 자르면 갓은 못 쓴다. 그러니까 반미를 하든지 반일을 하든지 먼저 쉬운 데부터 해라. 그게 김일성의 남반부 혁명 이론이요. 그리고 그 10개명이 있어. 네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것도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요새 엉뚱하게 교회 측에서 영뚱하게 좌파 행세를 하는 또 목사 교인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목회가 65년째인데 야 이거 참 그런 걸 잘 강조할 걸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점을 제일 누구보다도 오래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이 김일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 사람이 말했던 게 각근 이론이고 예.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라는 거니까. 그 외삼촌이 강양욱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급이지. 어머니가 권사급이고. 근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의 김형석 교수가 같은 마을 같은 교회에 다녔지요. 그 김형석 교수 보다가 김일성이 6년 선배야. 같은 유연지라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신앙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넘어간 거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고 세계에 없는 희한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거지. 그지요? 노예 국가를 만들었죠. 예.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야. 그렇죠. 이제 특권층들이 잘 살고. 그렇죠. 그러나 빈부격차가 더.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이 오래 못 간다고 전제합니다. 아마 2030년 어간까지는 무너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다. 그게 세계적인 정설입니다.